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최근에 신년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재개발 쪽에 아니면 재건축 쪽에 좀 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역 지정됐거나 뭐 선정됐거나 이러면은 다 뭐 큰 돈을 버시는지 아시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어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는 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주택 가격은 서로 간에 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과거의 시장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리하고 주택 가격에 거의 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급이 있겠죠. 이제 뭐 공급과 수요. 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 이제 경기 변동, 뭐 외부적인 요인이라던가 내부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런 경기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주택 공급량이거든요. 예,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과 같이 이제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공급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리라던가 이런 경기 변동 요인에 의해서 또 주택 공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공급이 좀 불안해지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 불안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민간에서도 꾸준하게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이제 공급을 해주겠지만, 최근같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꾸준한 주택 공급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특히나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들이 있죠. 예,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있고, 또 서울에서는 뭐 강남 3구라던가 용산 뭐 이런 지역이겠죠. 특히나 이제 가격 선도 지역의 주택 공급 기반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유지가 돼야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뭐 새롭게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재작년, 작년,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정비사업 활성화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2024년도에도 이제 정비사업 활성화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규제 완화는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비사업 쪽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적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요청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달라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한 3가지만 간단하게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자, 정비사업은요, 뭐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죠, 첫 번째가. 자, 이런 거죠. 사업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사업성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뭐 재개발 지역들이나 뉴타운 지역들 보더라도 지역에 따른 프리미엄이 다릅니다. 예,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높고요. 또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낮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 조합원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합원 비율.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빌라들이 많이 없는 지역들이겠죠. 빌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은 그만큼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들을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성을 놓고 보면 크게 보면 입지에 따른 사업성, 그 다음에 조합원
비율에 따른 사업성으로 이제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최근에는 입지에 따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제조업을 한다. 예, 제조업을 하는데, 요즘 원가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럼 원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내가 판매하는 판매가도 이제 상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판매가를 상승시키니까 수요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예. 자, 그러면은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다가 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 최근에 보면 공사비 계속 오르죠. 예, 공사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2024년도에도 공사비가 계속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상승을 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을 해요. 자, 근데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분양가에 매입할 수요자가 없다 그러면 예, 그 분양가에 매도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성을 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합원 비율이라던가 입지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입지에 따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상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을 하면서 분양가가 상승이 되더라도 상승된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다 완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요자가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입지에 따른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지가 좋은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면 그냥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된 지 30년이 넘어야 이제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낡아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개발 압력이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에 최근에 2년 사이에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정비사업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에 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노후도 요건이 높아야 개발 압력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꼭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예, 땅이 없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예, 개발이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죠. 무조건 소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 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이 끝나야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발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디에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뭐 나왔어요. 그럼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하철이 뭐 개통돼서 또 가격이 오르겠지만 호재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남의 음마아파트랑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아파트들 많은데 이런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개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격은 다 올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대감이 가장 클 때가 어디냐? 기대감이 가장 큰 시기가 어디냐를 이제 보면요. 당연히 초기 단계에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예, 초기 단계에 기대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예,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지역에 뭐 한 1억 투자였다가 어떤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 3억대로 오르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러니까 초기 단계 때 무조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 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도 크고 그만큼 엑시트도, 그러니까 황금성도 가장 좋다라는 거죠. 황금성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때, 좀 소액으로 초기에 선점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사업성을 보고 판단을 하라. 예, 근데 사업성은 최근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노후도를 보고 꼭 투자를 하셔라.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의 노후도를 보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액으로 초기에 꼭 선점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라는 게 항상 멈춰있는 게 아니죠. 항상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에 대한 패턴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